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TCRT 5000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라인 감지 및 장애물 회피 센서 모듈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센서 모듈 회로 설계 그리고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PCB 설계까지 해보는 과정으로 이번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케매틱 디자인부터 해 보도록 할까요? 오월캐드 캡처를 제가 실행을 해 두었는데요. 메뉴 파일에 New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네임은 적외선 센서 회로로 하도록 하고요. 스케매틱 회로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제가 C 드라이브의 SPB 데이터에 어열 센서 서킷으로 디렉터리를 생성해 두었는데요. 바로 이곳에 IR 센서 서킷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단계에서는 환경 설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옵션에 프리퍼런스 들어오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드 디스플레이 탭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스타일은 저는 라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미셀러니어스에서 정션 바 사이즈는 스몰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뉴 옵션에 오토 백업 설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오토 백업은 이제 백업 타임은 10분마다 백업이 자동 백업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number of backups to keep은 최근 3개의 백업 파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디렉터리 백업 파일의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의 SPB의 어열 센서 서킷으로 폴더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OK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스케매틱 페이지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옵션즈에 스케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 들어오시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고요. A4 사이즈 297x210mm 예, A4 사이즈로 페이지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 외에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디폴트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음은 타이틀 블럭을 작성을 해볼까요? 타이틀에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서 회로도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적외선 센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12로 하도록 할게요. 확인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적외선 센서 회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큐먼트 넘버 더블 클릭해서 KOPO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인천 캠퍼스로 하도록 할게요. 체인지 해서 10으로 하도록 하고요. 확인 오케이 하도록 하고 리비전 코드는 1.0으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타이틀 블럭을 간단하게 작성을 했다면 이제 회로도를 작성하시면 되겠지요. 자, 먼저 플레이스 파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dd library 선택해 주시고 앰플리파이어부터 트랜지스터까지 Shift 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지요.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 주신 후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배치하면서 회로도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여러분? 적외선 센서 모듈 회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비교기 회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기 회로에 사용할 LM393을 먼저 찾아오도록 할까요? LM393을 찾아서 중앙에 이와 같이 제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에 해당이 되는 TCRT 5000 부품이 필요한데요. 이 부품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유사한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TCRT 5000으로 사용할 파트 네임을 찾아볼까요? 옵토커플러로 검색을 해 볼게요.
옵토 하니까 아이솔레이터가 있지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 지금 3개가 있네요. 그렇죠? 4핀으로 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의 발광부에 해당이 되는 1번, 2번, 그리고 수광부에 해당이 되는 3번, 4번 핀으로 되어 있는 바로 옵토 아이솔레이터 A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엔터 이 파트를 우리가 TCRT 5000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져오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설명을 해 드릴게요. LM393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비반전 비교기 회로를 설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 입력 단자가 플러스 비반전 입력 단자이지요. 따라서 3번 핀에 바로 입력 전압을 우리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2번 핀 반전 입력 단자는 바로 기준 전압에 해당이 되는 VREF 입력 단자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번 핀이 이제 Vout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 출력이 되겠고 8번 핀과 4번 핀은 전원 단자입니다. LM393의 경우에는 단일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8번에는 VCC 플러스 VCC를 연결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4번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줌에 따라서 이제 비반전 비교기의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이제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를 해서 출력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XY 이와 같이 X축은 우리가 입력 전압 VI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Y축은 출력 전압 Vout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준 전압이 0V일 때를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0V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전압이 0V다. 바로 이 점이지요.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 0V보다 클 때, 그렇죠? 입력 전압이 이 지점이 바로 VREF에 해당이 되는 0V이지 않습니까? 자,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인 0V보다 클 때에는 큰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은 이와 같이 큰 전압이 나오죠. 이 전압값은 거의 뭐에 해당이 된다? 플러스 VCC에 해당이 된다. 플러스 VCC를 우리가 5V에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5V에 거의 근접한 값이 바로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반면에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이죠. 작을 때는 뭐가 나온다? 작은 전압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작은 전압은 지금 그라운드에 해당이 되는 0V가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은 입력 전압이 VI가 기준 전압 VREF보다 클 때죠. 기준 전압보다 클 때는 큰 전압이 나오고, 큰 전압은 이제 8번에 연결된 전원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작을 때죠. VREF, 레퍼런스 볼테이지보다 작을 때는 작은 전압이 나오는데 그 작은 전압은 바로 뭐다? 0V다. 그래서 0V가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동작하는 비교기를 우리는 비반전 비교기다 라고 하죠. Non-inverting comparator 비반전 비교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비반전 비교기를 이용을 해서 센서 모듈을 설계를 하고요. 센서 모듈의 결과가 Vout을 이제 우리가 마이컴에서 받아서 ATmega 128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센서의 입력을 받아서 모터를 구동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비반전 비교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 지체 없이 회로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기준 전압을 제공하는 회로부터 설계를 해볼까요? 기준 전압 회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가변저항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가변저항을 찾아올까요? 레지스터 바죠, 여러분.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파워를 가지고 와서 VCC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도 가져올게요. 그라운드 캡처 심볼 해서 이와 같이 5V와 그라운드에 가변장을 연결을 하고요. 이 와이퍼는 이제 반전 입력 단자 2번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줌에 따라서 우리 가변저항 값은 10kΩ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0V에서 5V까지 기준 전압을 입력을 해 줄 수가 있죠, 여러분. VCC는 플러스 5V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는 0V이지요. 지금 가변장의 와이퍼가 정중앙에 있을 때는 마치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항이 두 개가 이와 같이 놓여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자, 저항 가지고 와서 저항이 이와 같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2번 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회로 설명을 하면서 회로 설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같은 거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보시면 가변 저항의 와이퍼가 정중앙에 있을 때는 10kΩ의 전체 저항값이 얼마로 5kΩ씩 나뉘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5V의 전원전압을 우리가 플러스 5V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직렬 회로에서는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10kΩ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합성장 10kΩ 분의 얼마입니까? 전원전압 5V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0.5m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각각의 저항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2.5V씩 이제 전압이 분압이 되겠죠. 여기도 2.5V, 여기도 2.5V. 그렇죠? 따라서 기준 전압 V 레퍼런스 V 얼리 F는 2.5V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와이퍼의 상하 이동에 따라서 저항값이 이제 여러분들 달라지겠죠? 와이퍼의 이와 같이 이동에 의해서 저항값이 얼2, 얼3의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V 레퍼런스 값을 가변시킬 수 있는데 이 가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V부터 어디까지? 5V까지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가변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준 전압 을 우리가 나타내 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은 VCC에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단일 전원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은 그라운드에 우리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와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입력은 이제 우리가 적외선 센서를 활용을 해서 센서의 발광 센서 1번, 2번이 바로 이제 여러분 적외선 센서의 발광부예요. 발광부. 적외선을 송신하는 발광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번, 4번 핀이 이제 적외선을 수신하는 수광부예요. 그러면 이제 발광부에서 송신하는 적외선이 얼마만큼 수광부에 도달하는지 받는지에 따라서 컬렉터 이미터 간 흐르는 전류가 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동 로봇, 라인을 추적하는 이동 로봇이나 장애물 회피 로봇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라인 감지를 하기 위해서 흰색이냐 검정색이냐에 따라서 컬렉터 이미터 간 흐르는 전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검정색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되지요. 따라서 발광부에서 송신한 적외선이 검정색에서는 대부분이 흡수가 된다. 흡수가 돼서 수광부에서 수신되는 양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닥면이 만일 이와 같이 화이트, 흰색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면 흰색의 경우에는 발광 센서에서 송신한 대부분의 적외선이 수신부로 이와 같이 이제 반사가 되어서 수신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센서 값을 비교기를 통해서
디지털 출력값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발광 센서는 항상 전원이 켜져 있으면 계속해서 적외선을 송신하도록 회로를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저항을 하나를 불러오고요. 저항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와이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발광 센서가 전원이 켜지면 5V가 공급이 되어서 계속해서 발광하도록 이와 같이 해주면 이제 적외선 센서의 발광부는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적외선을 송신을 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저항값은 우리가 180ohm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180ohm을 이와 같이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컬렉터 단자의 값이 바로 입력 전압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을 하나를 또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와이어링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와이어링을 해서 이와 같이 컬렉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2m 단자는 우리가 접지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접지를 시켜주고 당겨서 보기 좋게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전압, 비반전 입력 단자 3번으로 바로 컬렉터 전압이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컬렉터 2m간 걸리는 전압이 바로 이제 비반전 입력 단자 3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기준 전압과 바로 컬렉터 2m간 전압이 이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3는 우리가 10kΩ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센서 모듈을 최종적으로 PCB R2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출력으로 우리는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두 개를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을 3번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아날로그 출력 전압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ISO 1이고요. 옵토 아이솔라이트 A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부품이 TCRT 5000이에요. 여러분, TCRT 5000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나를 빼도록 하는데요. 여기에서 와이어링 해서 아날로그 출력 하나를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출력에 이제 잡음이 섞이면 안 되니까 이 잡음을 바이패스 시켜 주도록 할게요. 캐패시터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극성이 없는 캡 MP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달아줄게요. 바로 카피해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클릭 드래그 해서 보기 좋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터의 용량값은 0.1 마이크로페럿 104 100나노페럿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넷네임을 이용을 해서 이것은 아날로그 출력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 A, O 숫자 0이 아닙니다. 알파벳 5예요. 아날로그 아웃풋 해서 넷네임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 측도 이제 빼줘야 되겠죠. 와이어링 해서 이와 같이 출력 측도 빼주고요. 이 출력은 이제 디지털 출력이 되겠죠. 저항을 하나를 달아주고요. 저항을 하나를 이와 같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값은 10kΩ로 달아서 출력값이 확실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넷네임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아웃풋 해서 DO로 하도록 할게요.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 두 개를 출력 전압으로 이와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커넥터를 가져올게요. 커넥터 4핀짜리 커넥터를 가지고 와서 전원 단자와 디지털 출력과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을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VCC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와 같이 그리고 그라운드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와이어링 해서 1번 핀은 VCC로 4번 핀은 그라운드 핀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핀은 디지털 출력 그리고 3번 핀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사용을 할게요. 넷네임 해서 디지털 아웃은 2번 핀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넷네임 해서 아날로그 아웃풋은 3번 핀으로 이와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원 단자 VCC에 바로 바이패스 콘덴서를 하나를 또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바이패스 콘덴서도 하나를 추가로 이와 같이 달도록 할게요. 자, 용량값은 0.1 마이크로 페럿으로 이와 같이 가져가면 되겠고요. 와이어링 해서
바로 이 전원 단자 그리고 그라운드 단자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전원 단자에 입력되는 노이즈까지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바이패스 캐패시터까지 이와 같이 우리는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파워 인디케이터 LED 회로도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LED 보호 저항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LED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같이 해서 LED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로테이트해서 바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와이어링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해서 와이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붙여줄게요. 보기 좋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LED는 파워 인디케이터 LED가 되겠죠. 따라서 파워 인디케이터 LED로 이와 같이 우리는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저항값은 전원이 입력이 됐는지 여부를 나타내 주는 LED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류를 흘려 보낼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1kΩ의 저항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널이 출력이 아웃풋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시그널 인디케이터 LED 회로도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출력 여부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와이어링 해서 나머지 연결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을 좀 더 빼볼게요. 자,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시그널 인디케이터 LED가 되겠죠? 시그널 인디케이터 LED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외선 센서 모듈 PCB 설계를 위한 스케매틱 디자인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